국가대표팀 훈련을 참관에 다녀왔거든요. 이현중이 없기 때문에 와 이거 좀 빠지면 좋대. 물론 많은 논란이 있어 진짜로. 과연 이정현이 이제 정말 국가대표 에이스가 맞는가? 세계 지금 8강의 수준의 우리 남자 농구를 지금 올리겠다라는 게 대한농구협회 목표거든요. 벌써부터 안 나온 소리. 자, 일단은 남자농구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 16인입니다. 핸들러에 이정현, 변준영, 박지훈, 문유현, 강성욱이 있었고요. 3&D에 지금 유기상, 이우석, 빅맨에 지금 여준석, 장재석, 이원석, 이도원, 이승현입니다. 그리고 물음표에 에디 다니엘, 최준용, 문정현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일단 아시안 게임의 예비 엔트리 지금 이 15인, 지금은 16인이 됐지만 지금 카타르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윈도우 3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농구협회의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한 경기예요. 윈도우 3가. 이 윈도우 3가 왜 중요하냐? 지금 대한농구협회의 목표는 2032년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 8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금 8강의 수준의 우리 남자 농구를 지금 올리겠다라는 게 대한농구협회의 목표거든요. 물론 이제 꿈은 크게 가져야 되죠. 지금 봤을 때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회라던가 연맹이 조금 더 높은 큰 목표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농구협회의 목표가 어쨌든 크게 잡혀 있습니다. 32년의 목표가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올해 그리고 내년 세부 목표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세부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2027 카타르 월드컵을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월드컵 진출권을 따내기 위한 싸움이 윈도우 3 7월 3일과 7월 6일에 있는 경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윈도우 1에서 중국을 2연승으로 잡았어. 중국을 2번 잡았죠. 이 윈도우 3는 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리그로 2경기씩을 해. 그래서 여기서 한 놈만 떨어지고 3팀이 올라가. 그래서 뭘 하냐면은 중동 3팀하고 아시아 3팀하고 이제 한 번 더 붙어. 여기서 3팀만 카타르 월드컵 진출권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서 올라가야 돼.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2차 예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 2차 예선 때 1차 예선 한국, 중국, 일본, 대만끼리 하는 지금 윈도우 1, 윈도우 2, 윈도우 3의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 그래서 우리는 이 윈도우 1, 2, 3 여기서 승수를 가능한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왜냐? 중동하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딸리잖아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승수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2승이 굉장히 컸죠. 근데 윈도우 2에서 2패를 합니다. 그래서 또이또이가 됐어. 우리가 2승 2패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윈도우 3잖아. 이 윈도우 3에서 그러면은 몇 승을 하냐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1승은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1승도 못하고 2패하면 이 4팀 중에 한 놈만 떨어졌잖아. 그 한 놈이 우리가 될 확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최소 1승은 해야 되고 2승을 해야 2차 예선전에서 카타르 월드컵 진출권을 가지기 위해 굉장히 유리한 또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그냥 국가대표 경기가 아닙니다. 왜냐? 2032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 8강이 지금 대한농구협회 목표란 말이야. 그럼 2027에 카타르 월드컵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가야 뭘 할 거 아니야. 계속 이거를 올릴 거 아니야. 목표치를. 그러기 때문에 윈도우 3의 이 2경기 대한농구협회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왔냐? 16인 엔트리 전원 훈련이라는 초강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 대한농구협회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가대표 축구팀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16강 올라가면은 뭐 얼마 준다 막 이런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막 나오잖아. 기사화도 되고. 근데 국대 농구는 없단 말이야. 그게 왜 없냐면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 돈이 실제로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 농구가 어쨌든 냉정하게 우리나라가 축구, 야구보다 농구와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짜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12인 엔트리가 아닌 16인 엔트리 전원 훈련을 했단 말이야. 4명이 더 훈련한다는 건 뭐냐면 밥값이 지금 한 3분의 1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12명 엔트리 할 때보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비용들 그냥 다 돈인데 이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인 엔트리 훈련을 해서 이걸로 경쟁 체제를 좀 만들겠다.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대만 경기 이후에 엔트리 변경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가겠다. 국내에서 하는 경기니까 비행기값 안 드는 거 아니냐고요? 자, 요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대한농구협회 비즈니스 이현중 얘기한 거 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이번에 좀 하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기자는 아니지만 이야기들 이것저것 들었는데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대한농구협회에서 무조건 비즈니스에 태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어느 나라를 가든 무조건 선수들이 다 비즈니스를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농구협회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돈을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지금 이 32년의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없는 돈을 어떻게든 지금 쓰고 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윈도우 3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들이 이 16인 엔트 전원 훈련에서 일단 기조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국가대표팀 훈련을 참관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이제 진천을 실제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한번 봤어요. 그때가 또 마침 첫 라이브 5대5 하는 날이었거든. 제가 그래서 가서 봤을 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분위기가 진짜 역대급입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 왜냐 16인 엔트리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없어. 운동할 때 그러니까 매 순간이 기회야. 어필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막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지금 아픈 선수들은 제가 따로따로 가서 또 물어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부상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선수들이야 뭐 조금의 부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운동을 봤을 때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몸이 좀 약하네, 찌그덕거리네 하는 것들이 없어요. 다 각자 이제 충분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몸 상태다. 근데 그 에너지 레벨이 높은 기반에는 뭐가 있냐? 16인 엔트리 훈련. 선수들이 뭐 연습할 때 또는 이제 미니 5대5 같은 걸 할 때 그냥 미쳐요. 그냥 난리가 나 진짜로. 어마어마해 지금 진짜. 막 몸 날리고 막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그냥 격투기 진짜로. 근데 국대 소집돼 본 적이 없을 텐데 분위기 역대급인 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건 좀 예리한데? 맞아, 나 사실 진천 선수는 처음 가봤거든? 역대급은 뺄게. 분위기 좋다고. 근데 형님 예리했어. 맞아, 나 처음 가보긴 했어. 분위기 지림. 수정할게. 분위기 지려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방향성이 너무너무 좋다. 내가 봤을 때는 16인 엔트리가 협회 입장에서 다 투자야. 밥도 먹여야 되고 옷도 더 나오고 뭐도 더 나오고 뭐 더 나오고 다 더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을 유지하면서 좋은 선수단 구조로 잘 가고 있다. 자, 이현중 선수가 빠졌을 때 이제 누군가는 그럽니다. 와, 1옵션 빠졌다. 와, 1옵션 빠지면 좆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표팀 안은 해석이 다릅니다. 대표팀 안에 지금 선수의 해석은 뭐냐면 나에게 기회가 오히려. 그리고 저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건 오히려 선수들에게 기회다. 어떻게?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농구협회의 목표는 2023년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 8강이야. 근데 이거를 이현중 혼자서 올릴 수 있어? 못 올려. 어차피 여기에서 이현중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대만한테 지고 일본한테 질 거면은 애초에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윈도우 3에서 지금 대표팀의 기조는 뭐냐? 이현중이 없어도 우리가 윈도우 3 전승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그리고 감독, 코치진 모두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폭제가 된 거야. 오히려 이현중 하다가 이현중 찾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이현중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내가 이 롤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오히려 선수들이 더 책임감이 지금 좀 제가 보기엔 늘어난 느낌이에요. 운동을 봤을 때도 그렇고 선수들 개개인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바로도 오히려 이우석 선수가 이제는 롤이 좀 늘어났어요. 이 선수는 3&D 플러스 지금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핸들러까지. 왜냐? 이우석은 높은 신장에 핸들링이 되는 자원이야. 근데 여기에 이현중이 있으면 이 핸들링 되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원래는. 왜냐? 이정현이 하다가 빼주면 이현중이 잡아. 안 되면은 갑자기 밑에서 최수정이 올라와. 또 누가 여준석이 잡아서 막 해. 그러니까 사실 이우석은 본인의 핸들링 롤과는 별개로 그냥 3&D 자원만 해야 되는 롤이었어 원래. 근데 지금 이현중이 빠지면서 이 핸들러에서 전체적으로 신장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 에이스 롤을 맡아야 되는 선수가 이제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이우석, 여준석 이 두 선수의 존재감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포석이 마련됐다. 그리고 이 두 선수 역시도 본인이 그것들을 잘 자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윈도우 3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오히려 그리고 이정현 역시도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너에게 오히려 기회지 않냐? 물어봤더니 맞지? 그러면서 이정현 역시도 본인이 국가대표 1옵션으로서 이현중이 없었을 때 팀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는 이제는 이정현과 현재 남은 국가대표 15인에게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수 입장에 자존심 상하죠. 이현중 없으면 지고 이현중 있으면 이기는 거야? 라는 사람들의 세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절치부심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오히려 이우석 그리고 여준석
최준영 선수 그렇고 이정현, 이 변준영, 박지훈, 문유현, 강성욱에게도 좀 굉장히 기회입니다. 왜냐면 이정현과 이현중이 나눠가자는 롤 중에 이현중이 거의 사실 한 40%는 공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게 빠졌잖아. 그럼 이 퍼센테이지 누군가 채워야 돼. 누가 채울 거냐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윈도우 3를 넘어서 2차 예선을 중동 세 팀하고 같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만하고 일본한테 빌빌거릴 거면은 애초에 이거 월드컵 못 가지. 카타르 월드컵 못 가고 브리즈모 월드컵 8강도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마주스 감독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농구는 올림픽 못 가. 현실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형님은 현실을 사세요.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상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현중 선수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생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롤을 맞고 잘 성장을 해서 NBA에 뭐 3라운드에 가니 뭐 몇 픽에 뽑히니 많이 또 뭐 어떤 구단이 관심을 가지니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이현중이 NBA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현중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합니다. 거기서 모두가 얘기합니다. 끝났어. 이현중 이제 NBA 못 가겠다. 절대 안 되겠다. 끝. 그게 현실적인 얘기가 맞았어요. 실제로 동양인이 데이비슨 대학에서 뛰다가 바로 NBA 도전해서 그 어린 나이에 뽑히는 거 아니면은 발목 부상까지 당했대. 수술해야 되는데 그럼 끝났네. 현중인 안 되겠다. 아쉽다 하고 끝이었어. 원래 그게 현실적인 얘기지. 근데 이현중은 거기서 어떻게 이상을 봤어요. 다시 해가지고 호주 일라와라 호킨스 갔죠. 그리고 이번에 나가사키를 해가지고 일본 갔죠. 가면서 우리가 또 그랬죠. 일본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못하겠죠. 뭐 이런 얘기. 이현중이 47.9%의 3점슛 낼 줄 누가 알았어. 그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현중은 어떻게 본인이 이상을 쫓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회를 얻었잖아.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이현중 보면 모르겠어 지금 아직까지도. 결국 현실적인 거, 이상적인 거 이 사이에서 사람들은 많은 어떤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만 결국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은 바보같이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현실 안에서 갇혀있으면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지금 뭐 NBA 가는 애가 누구 있어? 승진형 말고 한 명도 없잖아. 그럼 아무도 못 가는 거지. 2m 23이 아니면. 근데 도전하는 선수 생기잖아. 그럼 누군가 또 뚫어내겠지. 그럼 그다음부터는 길이 생기는 거야. 똑같아. 대한농구협회에서 얘기하는 8강의 목표. 지금까지는 다 그러겠지. 야,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8강에 라고 현실적으로 다 얘기하겠지. 근데 이상을 보고 있잖아, 협회가. 그럼 이 이상을 응원해야 된다. 그래야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야. 단 1%라고. 지금까지는 협회의 목표가 이렇게 구체적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상적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가 응원을 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대표팀은 지금 다음으로 가기 위한 저는 1차 관문을 어쨌든 뚫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단 계획을 정하는 게 중요해. 이게 1번이야. 우린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거는 그 밑에 단계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1번. 계획을 실패하면 그 과정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보수해가지고 다시 채워 넣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도전하는 게 2번이야. 계속 계획하고 도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다 보면 어느샌가 뚫어내는 거야. 누군가가. 그때부터는 진짜 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누군가 해내야 됩니다. 그 누군가를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그리고 대한농구협회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일단은 그래서 남자국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 16인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핸들러는 명실상부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선수가 지금 굉장히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이제 윈도우 3입니다. 왜냐? 정규리그 MVP도 탔죠. 이제는 이정현이 물러설 곳이 없어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뭐 허운도 앞에 있었고 뭐 이현중에 뭐 그늘도 있었다고 치지만 이제는 완전히 벗겨졌어요. 이정현이 본인의 경기력이 충분히 완승력으로 올라왔고 몸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핑계댈 게 없습니다. 과연 이정현이 이제 정말 국가대표 에이스가 맞는가? 1옵션으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인 역시도 잘 인지하고 있고 이정현은 제가 생각할 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준영, 박지훈, 문유현, 강성욱입니다. 이 중에 변준영과 강성욱은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외곽 자원입니다. 이정현과 똑같이 외곽 슛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들이고 변준영은 그래도 좀 이제 좀 체격을 좀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결국은 스텝백 3점, 강성욱 역시도 스텝백 3점을 좀 기반으로 하면서 스코어링을 베이스로 해서 스페이싱 농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대방들이 어떤 이제 프레셔를 밀었을 때 외곽으로 패스가 나가고 또는 그때부터 이제 찔러 들어가고 뭔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 좀 하는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키는 박지훈과 문유현입니다. 이정현과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문유현 선수는 조금 더 저돌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디펜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선수가 신인 치고가 아니고 그냥 농구를 잘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냐 하고 농구 관계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깊게 많이 했는데
대부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유현에 대한 평가는 지금 농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신인 수준이 아니다 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선수는 슈팅 베이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팀의 뭔가 슬래셔 역할 좀 더 찢어내고 약간 조금 더 포인트 가드스러운 이제 경기 운영을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박지훈 선수가 오히려 경기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다. 오히려 팀에 뭔가 슈팅이 안 들어갈 때 박지훈이 들어갔을 때 공격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다른 색깔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준영과 강성욱 역시도 충분히 폭발력 있는 선수들이고, 사실 강성욱 선수는 조금 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치가 필요하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강성욱 선수 역시도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엔트리에서 10인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본인에게는 충분히 좋은 경험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변준영 선수 역시도 이번에 지금 8억의 최고 연봉을 또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선수 역시도 본인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정현과 변준영이 윈도우 1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호흡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정현, 변준영이 한번 원투펀치로서 또 활약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현중이 빠지면서. 그래서 변준영 입장에서도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D에서 유기상 선수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선수는 사실 이제 국가대표 안에서는 핸들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핸들러 욕심과는 별개로 본인 스스로도 내가 확실하게 이 3&D 롤을 명확하게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유기상 선수가 3점 슛으로는 이 16명 엔트리에서는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이현중이 이제 빠졌으니까 여기서 슛은 1등이에요, 유기상이. 또 디펜스 역시도 팀 디펜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1대1 디펜스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정말 쓰임새가 많을 것 같다. 유기상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 되게 킵니다. 왜냐, 핸들러들이 찢어서 볼을 내줬다고 쳤을 때 결국 누군가가 메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유기상이 많이 메이드를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유기상의 존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우석 선수입니다. 이우석 선수의 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현중 선수가 있을 때 이우석 선수는 조금 애매합니다. 높은 신장에 준수한 볼 핸들링, 그리고 이제 3점도 되지만 반대로 이우석은 현중이가 있을 때는 핸들러 롤을 맡기가 좀 어렵습니다. 애매해요. 지금 이정현과 이현중이 지금 투탑이었지만 이게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변준영, 박지훈, 문유현, 강성욱, 이우석까지도 이 핸들러 롤을 가지고 내부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연습 과정에서 얼마나 마주스 감독의 어필을 하는가, 또 본인이 또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이번 윈도우 3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맨인데 여준석 선수야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저는 규격 외로 봅니다. 이 선수가 당연히 지금 해외에서 롤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물음표가 좀 뜰 수도 있지만 결국 국내에서 이 정도 체격에 이 정도 슈팅력, 이 정도 핸들링 그냥 규격 외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얼마나 팀원들과 잘 융화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준서 선수는 이현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본인이 여태까지 또 갈고 닦아온 실력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도 오랜만에 국내에서 열리고 국내 팬들한테 본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준서 선수도 굉장히 지금 정말 좋은 경기력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빅맨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빅맨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는 굉장히 베테랑입니다만 사실 신장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죠. 분명히 이승현 선수가 팀에 필요한 조각은 맞습니다. 왜냐면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이 4명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또 하는 빅맨이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의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저는 이제 보장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승현 선수가 반대로 좀 아쉬운 점 이제 신장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플러스 알파로 하윤기를 대체할 자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장재석, 이원석, 이두원이에요. 이 3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명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윤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센터진에게 기회예요. 앞선 자원에는 이현중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인사이드에서는 하윤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재석과 이원석, 이두원이 각자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내서 이제 이후에 아시안게임에 하윤기가 돌아올 예정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럼 그 다음 세컨드 또는 서드로 누가 갈 것이냐, 센터진에 그것에 대한 경쟁을 지금 미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윈도우 3에서 과연 센터진에서는 누가 스텝업을 했고 누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누가 기용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시안게임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이현중이라던가 이정현의 군면제가 걸려있어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원석 선수가 지금 굉장히 어크레식이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냐? 얘가 지금 훈련소 갔다가 나왔단 말이야. 이원석이 정말 간절해. 원석이가 이원석에게는 또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음표로 놨던 게 이제 에디 다니엘, 최준용, 문정현입니다. 제가 문정현 선수 이번에 봤는데 이 선수가 3점 슛이 꽤 좋아졌더라고요. 사실 저는 문정현 선수를 조금 물음표로 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3점 없으면 정현이 좀 애매하지 않나? 막 이러니까 정현이가 형님 맞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문정현 선수가 사실 3점 슛 확률 빼고는 사실 8방 미인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좀 애매할 때 중간에 링커 역할도 할 수 있고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수비도 되고 신장도 괜찮고 힘도 좋고 전체적으로 농구도 잘 알고 똑똑하고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대농구에 걸맞는 스페이싱에서 3점 슛을 정말 따박따박 잘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냐 했을 때 거기에서 물음표가 뜬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문정현은 이 부분만 해결하면은 다른 자원들에 비해서 한 단계 위의 단계에서 또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연습 과정에서 일단 제가 본 연습에는 잘 들어갔거든요. 폼도 예쁘더라고. 그리고 본인이 좀 신경을 썼대요.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여기서 스텝업 했다고 한다면 윈도우 3 앞서서 아시안게임까지도 문정현을 또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슛이 들어가지 않고 뭔가 한다면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디 다니엘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 윈도우 2에서 얻었던 일본전에서의 아쉬운 이제 턴오버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본인에게 확실히 경험치가 됐습니다. 에디 다니엘 선수가 이게 제가 이번에 봤을 때 확실히 선수 에너지 레벨은 여전하거든요. 근데 윈도우 2의 에디 다니엘이 슬램덩크 막 한 7권, 8권의 강백호였다면 지금의 에디 다니엘은 16권, 17권 정도의 강백호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수가 오히려 그때 일본전 잘했다가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좀 좋은 경험치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굉장히 또 이제 흥미로운데 이 선수가 지금 내부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팀의 보이스 리더도 맡고 있고 그리고 팀의 전체적인 이런 활력소 그리고 본인의 경기력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최주용 선수는 경기에 안에서 보이는 어떤 스코어링 그리고 어떤 기록 이상의 것들을 항상 하는 선수예요. 물론 많은 논란이 있어 진짜로 나도 알아 많은 막 잡음도 있고 막 있어. 근데 그럼에도 이 선수가 작년 윈도우 2 때도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지 윈도우 2 때도 국가대표 엔트리에 승선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윈도우 3는 본인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님에도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서 계속해서 훈련을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준용 선수가 너무너무 지금 저는 국가대표팀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대표팀 내부의 이제 분위기 이런 거에서도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윈도우 3가 최준용 입장에서도 아마 좀 좋은 자극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오랜만에 본인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경기이기도 하고 최준용 선수가 또 지금 국가대표 옷에 대한 애착이 좀 꽤 큽니다. 정말 열심히 입고 다녀요. 아시겠지만 최준용 선수는 본인의 사복 패션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눠주는 옷 잘 안 입거든요. 항상 자기 옷 입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가 지금 국가대표 옷을 정말 열심히 입고 다녀요 지금. 그 말은 뭐냐 자기도 지금 태극마크 단 게 기분이 좋은 거야 지금. 기모찌한 거지. 내색은 많이 안 할 텐데 본인도 아마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마음먹은 최준용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준용 선수의 존재가 또 어떤 이제 선순환이 있냐 보통 선수와 코칭 스텝 간에 어느 정도의 이 중간 다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최준용이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위에 지금 이승현 선수와 장재적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최준용 선수의 어떤 이런 스타일상 코칭 스태프와 선수의 이 교두보 자리를 최준용이 충분히 지금 맡아서 할 수 있을 만큼의 팀 내에서의 영향력도 지금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진짜 좋아요. 대표팀 분위기 진짜 좋고 재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윈도우 3는 정말 중요합니다. 2032년 호주 블리즈번 올림픽 8강을 목표로 하는 대한농구협회는 2027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계대회와의 경험치가 선수들에게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하고 아시아 팀 중에 1등만 하면은 LA 올림픽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 진출하게 된다면 32년 만에 올림픽 진출이에요.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로 처음이야.
그러려면 카타르 월드컵의 경험치 쌓고 LA 올림픽을 갔다가 준비해서 브리즈번 올림픽을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목표고, 그것에 기반해서 지금 이제 이런 지금 대표팀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만큼의 중요도 역시 대표팀 선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농구 팬들은 7월 3일과 7월 6일에 열리는 이 윈도우 3를 정말 관심 깊게 볼만하다. 국가대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